백악관 선임 고문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을 한국의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보내고, 동시에 유엔 제재 1호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안한 북한의 제재 대상 1호인 김영철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재도 풀어주고 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미국의 협조에 나름대로 미국도 우리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순간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 자기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카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숫자의 해상 제재, 선박 제재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박이 27, 선박 28척, 기업 27곳을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이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미 언론 유수의 언론 일부에서는 뭐 숫자만 번들어 하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선박과 기업을 제재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27일 2397호 유엔 제재 결의안 10번째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도 미국이 끝까지 포함시키기를 주장했던 중국이 공해상 선박 간의 이 환적을 금지하자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중국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서 결국 만장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 똑같이 이번 이 미국의 제재에도 러시아의 선박회사나 중국의 큰 은행들은 다 빠졌지 않냐? 결국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할 길을 다 열어주면서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만 잡아 제끼는 게 아니냐라고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의 머리가 천재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아주 방심하고, 진짜 미국이 이제 우리의 본심을 이해하는구나,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 우리 정부죠, 본심을 이해하는구나, 미국 간에 둘이 앉아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서 중매쟁이 역할도 하고 운전사 역할도 요번에 하겠다라는 말을 미국이 우리의 본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김영철이 남한에 오는 제재를 풀어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동안에 진짜 한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이거 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착각할 수준으로 중국의 주요 은행과 러시아의 선박 회사들은 뺐단 말입니다. 이 제재 대상에서. 이렇게 한 트럼프의 성동격서,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한반도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굉장히 적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는 제스처로 이방카를 보내놔놓고, 동시에 또 김영철도 한국과 얘기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중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고 풀어줘 놔놓고는 북한에게 선박 이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하면서 환적하는, 선박과 선박끼리 통해서 제3국 선박에 이 물건을 받아오거나 제3국 선박으로 밀무역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생각지도 못한, 내일 상 받을 걸로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검찰에 출두하라 라는 식의 깜짝 놀라는 칼을 들이댄 데 대해서, 미국이 칼을 들이댄 데 대해서 이 정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걸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가. 더더구나 문 대통령은 며칠 전 해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는 걸 100%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가 나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중국의 주요 은행이나 러시아의 선적 회사가 빠진 걸 보고 국내 언론들은 뭐 지난 해 2397호 유엔 제재 결의에서 내용 발표한 것과 뭐가 크게 다르나 선박 몇 개가 더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그 당시에도 공해상 선적들의 환적하는 것을 막자라고 미국이 강경하게 주장을 했지만 중국이 그게 협력을 하지 않아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아서 결국 그 내용은 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내용을 뺐으니 뭐가 달라졌냐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고도의 머리를 썼다는 거죠. 지난 12월 27일 10번째 대북 제재안의 내용의 골자는 정유 제품의 공급을 50만 배럴로 공급을 감축하는 거하고 이것은 기존 정유 제품 공급량의 90%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유까지는 전혀 원유의 공급까지는 차단할 수 없다 해서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정하고 2년 후에 북한 노동자들을 다 불러들여라 이런 식으로 그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공해상 선적에 환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해상 선적의 환적 씻는 거에 대해서 선박 간에 환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만은 관련된 중국 은행이나 러시아 선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먼저 1차적으로 북한의 반응과 한국의 대미 제재에 대한 협력 수준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협력 수준을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뭐 한미 군사훈련을 4월달에 하느니 안 하니 마지못해가 옆구리 찔러 절받는 식으로 마지못해 이 정부가 이제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규모조차도 용기 있게 정직하게 얘기 못하는 꼴을 보니까 무슨 꼼수를 부리느냐. 더더구나 김영철이 불러가 이번에 너들끼리 유엔 제재 결의안에 틈새가 생기도록 남북 간에 뭘 주고받으려고 하느냐. 허튼 소리, 허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 도끼로 찍은 겁니다. 이 유엔 제재, 선박 유엔 제재는. 동시에 중국은행과 러시아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다음 단계로 남겨놨죠. 왜 다음 단계로 남겨놨냐. 먼저 북한의 선적을 제재하는 이 내용 자체가 공해상에서 밀무역으로 의해서 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많은 채널, 다시 말하면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채널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을 지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커스를 밀무역에 맞췄습니다. 공해상에서 밀무역. 근데 이 공해상에서 밀무역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미국 혼자서 공해상 밀무역을 막는 것은 이렇게 제재안은 발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가 간의 제3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해상 밀무역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표는 미국이 했지만 미국은 이것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유엔으로 이 안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유엔으로 안을 가져가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또다시 통과가 안 됩니다. 지난 2397호 제재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딴지를 그으니까 공해상 선적 간의 환적을 뺐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엔 제재로 가져가서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의 대형 은행과 러시아의 선적회사는 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해상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냐. 더더구나 북한과 관련된 이 북한 무역과 관련된 큰 은행에도 우리가 손을 안 대는데 왜 반대하냐.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느냐? 할 말이 없죠. 그 유엔의 만장일치 합의를 받아내는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의 큰은행과 러시아의 선박회사는 뺐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남북정상회담, 우리 허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확고한 답을 이번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북 간이 앉아서 평화롭게 북한 비핵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국이 사전에 조율을 해보겠다는 이유 때문에 김영철을 불러왔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제대로 볼 것이다. 그 결과를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먼저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밀무역을 막기 위해서 환적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하니까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안 하는를 보면 말로만 한미동맹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정말 북한의 돈줄을 막아서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미국과 전 세계 국가의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진심으로 한국이 협조하는 거니까 그거 먼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한편으로는 평화의 장을 만든다는데 이방카도 보내고 김영철도 오라 해놔놓고 그리고 한국이 앞장서서 미북 간이 향후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미국이 좋아 That's good, wonderful 해놔놓고 이렇게 북한의 목을 쪼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한 방 맞은 거죠. 이걸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 얘기를 하는지, 비핵화를 북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한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김영철 허락하고 이방카 오는 보이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남북 간에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지지하는구나. 참만 만말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동격서예요. 에? 동쪽에서 막 소란을 일으켜놓고 때리는 것처럼 난리쳐놓고 실제 때리는 거 서쪽에 때린 거죠. 트럼프가 장사꾼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걸 하는 거 보니 트럼프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생각지 못한 지금 허점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늦게 이걸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이방카를 만나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는 거 결렬은 우리 상상해 본 적 없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밀무역에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어떤 딴지도 안 걸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 그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이런 선박 제재를 발표를 했지만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이 선적 간의 환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협조 없이는 선박이나 밀무역이나 관련된 기업이나 그 관련 기업, 관련 선박, 관련 무역과 관련된 국가들이 직접 연관이 있는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제재 조치 선언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엔 제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유엔 제재로 가져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또 안 된다는 걸, 쉽지 않다는 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1차적으로 주기 위해서 중국의 큰은행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 무역과 관련된 큰은행은. 그리고 러시아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북한 무역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도. 이렇게 그들이 나갈 소위 말하는 출구는 열어두고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도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그 화살은 우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로만 한미동맹 한다. 그리고 동맹에 물샐 틈 없는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너희들이 먼저 나서서 1월 달에 미국이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군사훈련 미뤄달라고 얘기했지 않냐. 미뤄줬더니 그 당시 뭐라고 했냐. 평창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하겠다더니 지금 와가 민기적거리고 꽁무니를 빼고 변명을 찾고 사이즈를 줄이고 사이즈를 축소하고 훈련 내용을 유야무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미국은 한국을 북한보다도 더 신뢰 못하는 국가로 찍을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북한 선적 제재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가급적 전쟁으로 가지 않고 외교적인 제재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정말 원치 않는다면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내거는 이 외교적인 제재에 적극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문우신 재무부 장관도 얘기하고, 재무부 장관 얘기했습니다. 이 북한 선박, 이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하는 북한 선박 제재를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군사적인, 그 다음 단계는 외교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리시 이번에도 같이 왔어요. 아주 강경한,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동안 친분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리시 상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제재가 먹혀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은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준까지 이르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북한에게 하는 얘기인 동시에 이 외교적인 마지막 제재 수단 카드를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협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걸 보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중국에게 하는 얘기는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그 관련되는 은행을 뺐으니까 이 선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까지 가지 않도록, 미국이 가지 않도록 중국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그 선을 넘어선다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중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보다 그들의 경제에 대한 치명상입니다. 즉 다른 말로 미중 경제전쟁입니다. 가지 않도록 하려면 중국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러시아 마찬가지. 유엔 제재 결의 낼 때마다 너희들이 딴소리를 하고 딴지를 걸었는데, 자, 여기선까지 우리가 외교적인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자르고 끊고 김정은의 숨통을 끊는 일까지 하려고 하니 외교적인 제재로 여기 협조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경제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미국이 너희들 숨통을 끊을 수도 있다. 이 압박 메시지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한국 정부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뭐 남북 정상회담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4월 한미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훈련의 내용, 훈련의 규모, 그리고 그 훈련을 참가하는 태도와 적극성, 이걸 증명하고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한반도의 철저한, 그리고 진심 어린 진실된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 전에 또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재 발언을 하면서 바로 3월달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서 미국은 우리를 찔러볼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이제 너들도 살만하고 세계에서 정말 10번째 11번째 부자가 된 한국이 한국 전쟁 후에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최고로 가난한 빈국인 한국이 아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경제대국으로 오른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평가로 자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을 미국에게 이렇게 지우고 있는 거, 미국이 감당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걸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험대가 군사동맹에, 한미동맹에 대한, 안보동맹에 대한 시험대가 줄줄이 앞으로 서 있습니다. 그 시험대에 한국이 제대로 올라서서 제대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첫 구름판, 스프링보드로 이 북한 선박 제재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말로만 이 정부가 협력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제재 조치에서 대북 선박 공해상의 그 환적을 금지하는 해상 차단을 위한 미국의 이 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음은 군사적 대북 해상 봉쇄로 한국의 협력 없이,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눈치는 챘으니까 그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물샐 틈이 없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임기응변식으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될 것은 미국에게 믿어주세요 말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엄청난 도전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3월 이후부터가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되고, 제대로 인식했다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게 증명해줘야 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멘토들, 소위 말하는 스승들, 안보 스승들, 제발 얄팍한 머리 굴려서 미국 따돌리고 남북한 간에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으로, 그리고 단견으로 대통령을 어드바이스하는 일은 좀 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나라인지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